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마지막화 그리는 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웹툰 1화 만드는 법을 이제 다음에 웹툰 마지막화 만드는 거라니 너무 뜸성뜸성하게 강좌를 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1화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면은 2화, 3화는 이제 잘 그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웹툰의 마지막화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야기가 중간에 탈선을 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거의 전 스토리에 관련된 강좌가 이제 1화 만들기였는데 1화의 필수 요소는 거기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말미에 그 1화를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화 만들기를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마지막화가는 엔딩을 어떻게 꾸미냐면은 엔딩에는 두 가지 결말이 있어요. 열린 결말하고 닫힌 결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 닫힌 결말이란 그동안 뿌린 떡밥이나 그런 거를 다 해소하고 풀어서 완벽하게 궁금증이 안 남은 상태로 그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상상의 여지가 더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닫힌 결말이라고 하고, 열린 결말은 그 일부러 떡밥을 회수를 안 하고 약간 그런 독자들한테 그 생각하게 할 그런 요소를 남겨서 일부러 이야기의 스토리의 그 끝을 마무리 짓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열린 결말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모든 떡밥을 다 해소하고 내가 만들었던 트릭이나 그 궁금증이나 뭔가 그 장치 같은 거를 다 설명을 하고 끝나면 돼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고. 근데 열린 결말은 주인공이 이 목표를 못 이뤘을 수도 있고 중요한 떡밥을 일부러 회수를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안 알려주는 건 안 돼요. 그냥 은근슬쩍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은근슬쩍 연상을 하게끔 만들었거나 하여튼 그 모든 떡밥을 일부러 그 회수를 안 하고 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 그냥 떡밥을 회수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그거랑 좀 착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열린 결말을 쓰되 그 사람들이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소스는 남겨놔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겠지 저렇게 살았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스는 좀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야기를 쓰다가 말고 이게 열린 결말 내 작품이야 열린 결말이야 라고 정해버리면은 되게 무책임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열린 결말은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공을 하면은 이게 정말 잘하면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작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열린 결말은. 근데 이제 닫힌 결말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뒷맛이 찝찝하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닫힌 결말을 선호하고 저도 닫힌 결말을 선호합니다. 열린 결말이 제대로 열린 결말로 이제 끝나면서 좀 충분한 감동의 여지를 두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로 표현하기 묘한 열린 그 상상의 여지를 두는, 아, 저 둘이 어떻게 됐을까,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웬만하면은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어 본 게 아니면 닫힌 결말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그동안 열심히 뿌렸던 떡밥을 회수를 하고 주인공의 목표 자체가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자체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 목표 뭔가 이 주인공의 평생을 바쳐서 그 반드시 이루고 싶은 무언가,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끝나는 게 닫힌 결말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 이루지 못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이야기가 특수한 장르라서 그 실패를 향한 마이너스를 향한 장르라면은 카이지처럼 그 뭐든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져서 그런 이런 인간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끝나기도 하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열린 결말을 그렇게 크게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좀 약간 그 뒷맛이 찝찝한 느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린 결말에서 성공적인 그 작품은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게 없네요. 지금은 좀 나중에 찾아본다면 모를까. 근데 닫힌 결말은 지금 거의 흥행한 모든 작품이 다 닫힌 결말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1화를 성공적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인공의 목표가 뭔지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1, 2, 3화까지 잘 꾸려갔으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끝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을 설정을 했으면 이 이야기의 끝을 설정해 이제 주인공의 목표가 짝사랑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 끝에서는 짝사랑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겠죠. 짝사랑이 이루어짐, 완벽한 사랑. 여기에서 그 결혼 엔딩이 흔하기는 하죠. 여기서 결혼 엔딩이. 자, 그러면은 이 내친김의 이야기의 중반을 어떻게 꾸미느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마지막 화는 꼭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나 마지막 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이거를 이야기를 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나오는 편이라 그러시겠지만은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이야기의 끝을 안 정해두고 가면은 이야기가 그 탈선을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짜다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은연중에 생각한 마지막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미친 듯이 뻗어나가요. 그래서 도저히 수습 불가한데, 근데 그 아직 이야기 짜는 게 이제 미숙하지 않다면은 그냥 처음과 끝을 확실히 정해두고 그 사이를 채워 넣어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수 스토리를 많이 써본 고수님들도 쓰는 방법인데 가장 쓰기 그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니까 많이들 쓰는 거지 결코 완전 초보자용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좋고 작가로서도 이걸 구성을 하기 좋은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화하고 이 끝 사이를 나는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뭔가 사건의 떡밥을 던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뭐 라이벌이라던가 그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중간쯤에 이 판국이 한번 휙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한번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중간까지 이게 무난하게 흐르던 게 갑자기 확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 끝을 향해 가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점점 수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는 영화를 보아도 똑같은데 이 영화의 경우에도 이 타임라인 바 있죠. 이 타임라인의 영화에 보면 이 타임라인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가운데를 찍어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휙 뒤집어지는 판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꼭 이 중간에 벌어져요. 영화도에서도.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뜬금없이 큰 사건이 터지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사건으로 이제 점차 점차 이어지는 작은 사건들이 있어야겠죠. 작은 사건. 그러다가 이 큰 사건이 한번 빵 터지고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모든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생각해서 정가운데에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면은 영화를 보세요. 영화의 타임라인 바를 가운데 딱 기승전결이 나눠져 있겠다 싶은 부분을 타임라인 바를 이게 탁탁탁탁 눌러보면은 그 시간대쯤에 정확히 사건이 빡빡빡빡 터져 있을 거예요. 특히나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닉에서 이제 오프닝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고 과거로 회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편 내용이 시작되는데 각자 주인공들이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제 타이타닉호에 탑승했고 이제 작은 그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을 쌓아가서 이제 좀 좋은 분위기가 될라 할 찰나에 타이타닉이 여 가운데 두동강이 나서 침몰해요.
정말입니다. 그 타임라인 바를 한번 콕 집어 보세요. 저도 보고 그 스토리 강좌 선생님한테 듣고서는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가 침몰하면서 미친 듯이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맨스와 생존물이 결합된 상태인데, 이게 좀 오래된 영화라서 이게 이제 프롤로그 깔리고 이제 주인공의 과거 그 깔리고 이제 설명을 쭉 깔은 후에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현상이 형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기승전결 맞춰서 프롤로그 깔고 과거 회상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쌓아가는 식의 스토리는 지금은 그 독자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앞부분을 스피디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사건을 빵 하고 터트리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빵 하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나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사건 수습, 사건 수습, 사건 수습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새로운 사건이 터졌을 때 독자들이 좀 기대감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루틴, 규칙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 규칙을 깨주는 식의 흐름도 필요해요. 일단 차근차근 또 가다가 사건이 터지고, 또 일단 사건이 터지다가 또 차근차근 하고, 약간 변칙적인 훅훅훅 잽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틴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 루틴이 생겨버리는 가장 생기기 쉬운 장르가 격투 소년 만화거든요. 그래서 액션 소년 만화에서 이제 소년이 뭔가 이제 그 개시를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그 모험을 떠나는데, 모험을 떠나서 이제 적을 만나고, 그 적을 만나고 이제 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길을 떠나고 적과 만나고 승리하고, 적과 만나고 승리하고, 이 패턴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액션물의 경우에는. 이 액션물의 경우에는 근데 이 패턴을 깨는 게 좀 쉽지가 않기는 한데, 그래도 독자들, 특히 요즘 많이들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많이들 봤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겨버리는 순간, 아 지루해 이러고, 사건이 분명 팡팡 떠지고 있지만은 그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면 지루하다고 느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아 보지 재미없으니까 보지 말아야지, 아니면 끝나면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연재 중에 매출이 잘 나와야지 이 연재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아 나중에 봐야지 라는 작가, 그 독자나 아니면은 좀 중간에 탈주하는 독자가 많이 생기면 점점 이제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어느 순간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웹툰도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마지노선을 찍고 내려가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겠다, 이건 더 그리면은 마이너스다 싶으면은 작품이 조기 종료를 맞는 거거든요. 작품이 그 이상한 타이밍에 끝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봐주고, 실시간으로 봐주면서 별점 찍어주고 댓글 달아주고 작가님한테 그 응원의 말 보내주고, 그런 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작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그 작품을 그 리서치, 그 지금 운영되는 작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계속 회사에서 리서치를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나쁘다 싶으면은 잘린단 말이에요. 이 작품은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 이러고, 매출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같이 달려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단행본이 바로 나왔다 싶으면 바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단행본 나오고 그거를 다 팔릴 때까지 기간, 그러니까 다 못 파는 경우도 그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행본을 초판을 냈는데 몇 년이 흘러도 초판이 다 안 팔려. 그러면은 그 다음 건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은 꼭 실시간으로 달려주고, 실시간으로 나오자마자 단행본을 사주고, 유료 작품이면은 나오자마자 질러서 봐주시고,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 치면은 그냥 결제만 일단 해 두시고 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작가가 창작을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다무 작품을 좋아하신다면은, 기다무 작품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라는 소리가 그 있기는 한데, 기다무도 기다무 나름이거든요. 자, 여기 주 1위 하는 뭐 운명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15위 하는 뭐 세레나데라는 작품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작품도 세레나데라는 작품도 둘 다 기다무예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다 기담으로 봐요. 그 다음 작품이 오픈되는 걸 다 충분히 잘 기다리고 전부 다 기담으로 봐버리고, 사랑의 세레나데는 15위이긴 하지만은 그 봐주는 독자들이 다음 말을 못 기다리고 유료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15위 하는 작품이 훨씬 더 매출이 좋아요. 이거는 매출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담으로 보기 때문에. 기담으로 봐도 작가한테 돈이 갈 거라고, 수입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무료이기 때문에 작가한테는 1원 한 푼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담으로 보는 거는 그 작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순위는 높을 수 있지만은 수입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알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다무 제도를 이제 기다리면 무료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순위, 그 작품 전체 인기 순위랑 매출 순위랑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무의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고 이 작가가 작품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후원의 개념으로 작품을 계속 유료 결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 작품은 지금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제 작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예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매출까지 왔는데, 왜냐하면은 스토리를 완결까지 작가가 생각한 만큼 완결까지 그리려면은 이게 매출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초반에는 누구나 다 흥미진진하게 시작하거든요. 이 얘가 웬만하면은 이거 뭐 뻔한 이야기네 이러고 이제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1, 2, 3화에서는 대체로 다 흥미롭게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쭉 힘있게 끝까지 끌고 가려면은 이 중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터져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끝에서 이 사건을 다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고 주인공의 목표도 이루고 그런 꽉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독자들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완결 난 후에 외전격으로 다른 그 주인공의 뭐 몇 년 후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캐릭터의 인기 좋았던 서브 캐릭터 이야기라던가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외전이 나오는 작품은 인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화와 매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초 이상 봐주셔야지 저한테 광고 수입이 오고 그래야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말이 좀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흘러가긴 한데 의식의 흐름으로 말을 해서, 근데 좀 다 그 경험담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 안전하고 하기 쉬우니까 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테크닉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기승전결 수법이랑 그냥 3단, 4단 구조, 3단 구조, 4단 구조, 5단 구조가 있고 영웅의 12단계라는 그런 플롯 짜는 법도 있고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의 경우에 이런 규칙을 맞춰가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